자, 그러면 뉴스 3플러스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고요. 우리 네. 김프로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미스터 마켓 시장 한번 볼까요? 빠방 안 나오나? 빠밤. 아, 좀 바뀌었구나. 얌전하게. 네. 요맘때부터 이제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데서 발표하잖아요. 뭐죠? 노벨상이요? 노벨상 예. 지역적으로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다른 분은 사실 저도 모르고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여기에 벤 버랑케가 뚝 네? 받았어요? 공동 수상자로 발표가 됐어요. 아는 이름 나오는 거 참 드문데. 아니 아는 이름도 드물지만은 야 이게 맞나?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제롬 파월이 누가 싸놓은이란 표현은 그렇고 누가 해놓은 것 지금 청소하고 그분이 있어 싸두신?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사실 뭐 벤 버랑키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지금 뭐 그때 금융위기를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80년대부터 이분이 연구한 게 뭐냐면 뱅크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항 때 보면은 공항의 결과물로 뱅크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뭐 불경기가 되고 막 이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은행에 가서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을 다 찾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서의 어떤 위기, 어떤 위기의 결과물로서의 뱅크런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벤 버랑키 등이 이제 연구를 한 게 그게 아니고 이 뱅크런, 이 은행의 위기가 더 큰 금융위기나 더 경제위기를 낳는 원인으로서의 어떤 뱅크런을 연구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이제 금융위기가 나오면은 은행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했다. 80년대부터. 그래서 그 업적을 이제 인정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준 건데. 인과를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이 뱅크런이 난 게 아니라 네. 뱅크런 때문에 금융위기가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더 가중시켰다 이런 건데 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다라는 거죠. 뭐 벤 버랑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공황 전문가이기도 하고 일본의 버블 위기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예를 들면 뭐 하버드 경제학교에 가면 이분의 논문을 뭐 반학기는 읽어야 되고 뭐 그런 정도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실제로 유태인이기도 하고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하버드 경제학과를 나오고 MIT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딴 정통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제롬 파월은 엉망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죠? 뭐라 그러지 일시적이라 그랬다가 뭐 뒤집고 또 뭐 얘기를 해보니까 또 이 사람은 유태인도 아닌데다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치학 학사예요. 거기다 JD 법학 박사. 조지타운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함량 미달인 사람이 이제 연주를 이끄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벤 버랑키가 언제부터 그 연준 의장을 했냐면 2006년도부터 합니다. 2006년. 2006년도부터 두 번을 하거든요. 2014년까지 4년 임기니까. 근데 이 사람도요. 사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도에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2007년도부터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그럴 일 없다. 그런 거 없고 안전할 것이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물론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연준 의장이 위기 온다고 하겠냐. 잘 알면서도 뻥카를 친 거다. 뭐 이런 판단들도 있는데 어쨌든 미리 자기가 예측해 가지고 소방수로서의 이거를 적절히 물론 이제 터진 다음에 한 일에 대해서는 공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리만 브라더 사태를 촉발로 한 미국의 금융 위기가 벌어진 거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후의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금융 회사들이 다 도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만삭스니 모간 스탠리도 다 도산인데 고만삭스 실제로 가가지고 워런 버핏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구제금융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GM 포드 뭐 이런 거 다 도산이라고 구제금융 안 줬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자기 재임 기간에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4년입니까?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그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 그때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2%대 있던 금리가 갑자기 며칠 만에 3% 가고 그것 때문에 신흥국 위기 온다 그러고 막 그랬다고. 네. 그 텐트럼이라면 뭐 때문에 텐트럼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75bp 올리고 100bp 올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양적 완화를 예를 들면 한 달에 100씩 푸는데 테이퍼링 네. 조금 잠글게요. 돈을 푸는 걸 금리는 여전히 0%고 돈을 연준해서 푸는 거를 만약에 100 정도 푸는 거를 살짝 한 80 정도로 줄여볼까요? 이때 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금융시장이 2014년에 난리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이분이 어떻게 보면 회고하건대 추앙받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잘 처리했다 이런 네. 건.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금 제롬 파월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롬 파월에 대해서 욕하는 만큼 벤 버난키도 그때 욕 먹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그때 어떤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들을 정도로 양적 완화치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양극화 또 영내 양극화를 만든 거라는 이 비난은 아마 벤 버난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큰 후유증 그런 어떤 양적 완화의 무제한 양적 완화의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은 뭐 엄청나게 올랐죠. 미국 자산 또 글로벌 자산 가격이 그 풀린 유동성의 힘으로 엄청 올라서 그 기간에 부자가 된 분들은 해피한 거고 땡큐 베어나키 할 수 있는 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굳이 이 벤 버난키의 노벨 경제 학상의 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는 이제 제롬 파월과 3년을 더 지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롬 파월의 여러 가지 그 실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연준의 불신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자본시장의 이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길게 봐서 연준은 기본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의 집합체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을 전 세계 어떤 그 지도국으로 그리고 연준을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손상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무슨 정책을 하면 지금도 사실 미국 내에서 유력한 경제학자라든지 시장 참가자들이 이 벤 버난키가 이거 완전 냉탕 온탕인데 지금은 긴축이 너무 센데 라고 굉장히 큰 반론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도력 그러니까 제롬 파월의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심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물 경제 회복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안정 시점까지 우리는 계속 연준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회고를 할 텐데 다행스럽게 벤 버난키 때를 돌이켜 보면 그거 리더십에 대해서 전쟁 중인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어떤 너무 큰 위기였기 때문에 벤 버난키의 리더십에 대해서 본질적인 회의를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학문적으로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죠. 벤 버난키의 노벨상 수상을 경제학자도 아닌 제가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는데 네.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좀 생뚱맞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벤 버난키 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공과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의 일부분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을 이렇게 앓고 있는데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벤 버난키를 위대한 학자로 업적을 해서 상을 주고 있는 이 국면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롬 파월 의장이 사실 욕먹을 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분도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연준 의자에 딱 월스트리트저널에 벤 버난키 노벨 경제학상 받았네. 본인은 얼마나 초라한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제롬 파월 힘내라고 좀 응원 좀 해보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잘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맨날 욕만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저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노벨 경제학상도 학문적인 것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작년에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련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최저임금과 고용. 근데 작년 상황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들 되게 힘들고 막 그랬던 때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금융위기, 은행의 위기를 다룬 사람들이 경제학상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그 시대적 어떤 화두로서 지금 경제학계에서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을 눈여겨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뉴스 3플러스 함께해 주신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